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 영업 양도에 대해서 좀 비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하고 위탁에 대해서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니까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경우에 당연히 제3자 제공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넘어갈 때 이게 위탁인 경우가 있어요. 위탁. 예를 들면은 A 기업이 어, 배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 주체가 이제 예를 들면은 책상 하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럼 배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배송에 대한 거는 위탁을 준다 이거죠. 용역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 B 기업으로 개인 정보는 넘어가지만 이 경우에는 3자 제공으로 보지 않고 위탁의 경우로 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전 목적이 개인 제공받는 자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는 제3자 제공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업이 B라는 기업이 뭐 보험회사예요. 그럼 보험회사의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목적 위에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제3자 제공에서 18조에 걸리는 거죠. 목적 되면 17조에 걸리는 거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관리 범위가 이 개인정보가 일단은 넘어가면 이 보험회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유출이 되면은 그 다음에 책임은 누구? 보험회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받는 자의 책임이 됩니다. 그런데 위탁의 경우에는요, 제공하는 자의 이익 목적이에요. 이전 목적이. 위탁 경우에 예를 들면 배송을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A 기업을 위해서 책상을 배송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관리 범위가 제공하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B 기업의 그 배송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 개인정보 취급자 있죠? 개인정보 취급자. 이 개인정보 취급자는 A 기업의 직원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A 기업의 직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배송업체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왜? 이 개인정보 취급자가 잘못해서 유출하면 누구 책임? 바로 A 기업의 책임이에요. 내가 4대 보험도 제공하지 않고 내 직원도 아닌데 다만 위탁을 줘서 이 위탁 처리하면서 개인정보에 대한 거를 분실을 했다. 유출이 됐다. 그러면 A 기업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탁 경우에서 위탁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제3자 제공인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법률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은 뭐 동의 받지 아니하고 이제 제공할 수 있겠죠. 그 경우가 바로 경찰의 자료 제공, 뭐 감사기관의 감사원법에 따라서 제출하는 경우. 이 백화점의 이벤트 고객 정보를 보험회사의 마케팅으로 제공. 이게 이제 H 플러스와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회사가 만약에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아가고 유출이 되면은 누구 책임이요? 바로 이 보험회사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뭐 깨끗하죠. 그죠? 손해배상 책임이. 자, 근데 위탁 경우에는요. 이 위탁은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공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위탁 사실 어디에다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 공개를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에 가서 이제 자세히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뭘 공개를 해야 되는지는 배울 겁니다. 근데 예외가 또 있어요. 위탁 경우에 홍보, 판매 권유로 이거를 위탁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A 기업에서 B 업체에 위탁 용역을 주는데 SMS 홍보, 뭐 아웃바운드 콜, 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위탁을 줬어요. 이 이익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근데 홍보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판매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통지 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그러면 동의하고 고지하고 통지는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개 요 세 가지를 또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동의는 1대1로 A 기업이 1대1로 정보 주체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에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뭐 이메일로 이거를 동의를 받던
그 다음에 뭐 팩스로 해서 동의를 받건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수집 동의를 받건 반드시 이 정보 주체에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를 하겠다, 동의를 안 하겠다. 그죠?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지 통지는요. 이거는 1대1로 A 업체가 1대1로 이거를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알려줘야 돼요.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해서 알려준다든지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피드백은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보 주체가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을 기회를 주라는 거지. 이건 피드백이 필요 없는 게 고지 통지입니다. 그죠? 공개는 이거는 그 정보 주체가 보든지 말든지 홈페이지에 그냥 이렇게 띄워놓기만 하면 돼요. 보든지 말든지. 그게 공개예요. 이해되시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위탁 사실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 정보 주체가 해당되는 정보 주체가 보든지 말든지 공개를 뭐 하면 되는 거고요. 홍보 판매의 경우는 그 대신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1대1로 이메일을 보내든지 뭐 전화로 알려주든지 팩스를 보내든지 주로 이메일이겠죠.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그 대신 피드백은 받다 안 받다 뭐 동의한다 안 한다 이런 피드백은 필요 없어요. 다만 이 정보 주체가 나 이거 싫다. 이거 위탁 주는 거 나 거부할래. 그런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이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는 위탁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 판매 권유는 약간 다른 그 규정보다도 한 단계 규정이 세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이거는 정보 주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전화도 계속 오고 스팸 메시지도 오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보 주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단계 규제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탁의 경우가 뭐냐? 이 배송 업무, 그다음에 텔레마케팅 위탁, 그 다음에 리서치 업체의 어떤 그 만족도 조사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SMS 홍보, 그래서 이제 문자 발송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위탁의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다가 공개도 하고, 어떨 경우에는 홍보 판매 경우일 경우에는 고지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 업체,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넘어가서 분실이 되거나 유출이 됐어요. 누구 책임이요? 바로 이 위탁을 준 그 위탁자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 직원이 잘못도 안 해서 이 B라는 그 아웃소싱한 기업의 직원이 그 개인정보 취급자죠. 잘못해갖고 유출이 됐는데 이 기업에서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B라는 기업에서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라 A 기업에서 손해배상을 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구상권을 줍니다. 구상권. 이 손해배상한 게 만약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이 B 업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상권을 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명문화 시켜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 양도가 있어요. 이건 민간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죠. 27조인데 이 경우에는 이전 목적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합병이에요.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이제 합병된 거죠. 자, 그럼 관리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영업 양수자의 제공받는 자의 책임이 됩니다. A하고 B하고 뭐 합병을 하거나 할 때 이게 만약에 일로 넘어가서 합병이 돼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면은 책임이 되는 거죠. 자, 원칙은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영업 양도 양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통지는 고지죠. 1대1로 보내야 됩니다. 거부 기회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양도 양수자가 모두 통지하게 돼 있어요. A하고 B하고 플러스 돼갖고 하나 B로 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A도 보내고 B도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근데 해설서에 보면은 양도자가 이게 먼저 고지를 했으면 굳이 양수자가 고지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해설서에. 왜냐면 이게 오버헤드가라는 거죠. 행정상에 좀 부하가 걸리니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모두 통지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은 제공받는 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양도양수는 뭐 여러분들은 혹시 무슨 시험에 준비할 때 이거는 잘 안 나오고 위탁의 경우에는 시험에 반드시 나오니까 꼭 이 개념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시행된 거에 보시면은요. 제3자 제공 위탁 영업 양도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좀 틀렸는데 동일하게 이제 통합이 돼버렸어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3자 제공 동의 방법이에요. 우리 3자 제공을 할 때는 그 명확히 정보 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명확하게 하라는 조항이 있었죠. 시행규칙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있었어요. 시행령에 제3자 제공할 때는 뭐요?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은 명확히 해라. 근데 시행규칙에 뭐라고 돼 있냐면 9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타 글씨보다 20% 이상 크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또는 밑줄을 긋던가 뭐 다른 그 뭐 글자 뭡니까 볼드체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글자 크기는 이거보다 좀 커요. 그죠? 20% 이상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20% 이상이 9포인트 이상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볼드체 또는 밑줄 쭉 이렇게 긋면 됩니다. 이건 또는이죠. 밑줄 긋는 거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22조 2항에 따라서 제공받는 자와 제공 목적, 그다음에 보유 기간. 여기는 지금 보유 기간은 없죠. 보유 기간이 없어서 지금 안 했는데 9포인트 이상 크기로 하되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본 거예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 대부분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밑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볼드체로 돼 있어요. 그것도 볼드체로 이렇게 돼 있는, 요거 클릭하면은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뭐다라는 게 1조, 2조, 3조에서 한 18가지를 쫙 나열해서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자 제공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게 돼 있거든요. intra.privacy.go.kr에 이게 여기에 파일을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위탁 현황 보세요. 위탁 현황 보면은 감사 담당관이 여기 요런 업체에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 없는 시스템 운영이죠. 그래서 요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정보가 넘어가니까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수탁업체의 이 직원 개인정보 취급자는요, 감사 담당관 요 국토교통부의 직원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탁업체가 잘못해서 유출이 됐다. 누구 책임이요? 국토교통부 책임이에요. 자,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26조인데요. 처리 위탁은 문서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문서.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위탁 업무의 처리 이익과 목적이 이 위탁을 준 사람의 목적 때문에 이 B업체에 준 거거든요. 여기가 B업체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 A가 져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려고 그러면 A가 무슨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7번.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상권 발의를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건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할 때도 이렇게 하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재위탁의 제한입니다. B업체에서 C의 위탁은 제한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재위탁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A업체의 요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에 포함될 내용을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아예 픽스를 해놨어요. 지금 26조 1항에 보면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어요. 법률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라. 어디다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공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 마케팅에 관련된 위탁 시에는 위탁 시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메일로 통지를 해라.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라는 거지 반드시 뭐 피드백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수록 수탁자 교육 감독의 책임이 있어요. 관리 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수탁자의 이 법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위탁자에게 있음을 문서에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보시면 위탁계약서의 이제 예시인데요. 요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보시죠. 108조의 손해배상. 여기 보시면 제1항과 관련해서 개인정보 주체, 기타 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이 먼저 배상을 하는 거죠.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넣어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갑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네요. 그러니까 을에게 그거를 구상을 하라는 거죠. 자, 수탁자에 대한 교육,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자는. 그래서 위탁자하고 이제 수탁받은 수탁자가 있는데 이 위탁자는 수탁자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직접 하기는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그 투입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수탁자 스스로 교육을 받고 그 결과를 요 갑에게 통보하라고 하면 돼요. 이건 이제 계약서에 넣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네가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그거를 문서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나한테 통보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독의 의무가 있어요. 이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준수를 잘 하고 있는지, 계약서에 포함된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잘 준수를 하는지 감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이 현장 방문해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A라는 기업이 위탁하는 게 뭐 엄청 많다 이거죠. 네? 뭐 수십, 10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일일이 이걸 방문해서 매월 가서 이걸 현장 감독하면 좋죠. 뭐 샘플링해서 하면 좋겠지만 여하튼 간에 힘들 경우에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줘서 예를 들면 체크리스트를 줘서 이거를 체크를 해서 나한테 보고해.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교육 관련 의무와 감독의 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예. 수탁자가 다수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방금 얘기했죠. 그러니까 현장 점검을 하는 게 이제 좋지만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라. 뭐 서류에 의해서 체크리스트를 줘서 이제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교육 부담은 어떻게 되느냐. 교육 부담도 계약서에 이제 명시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수탁자가 뭐 네가 스스로 부담을 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요거 보죠. 이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그 위탁자 기업은 뭐 굉장히 규모가 이제 큰 기업이에요. 근데 이 대개 위탁업체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배송에 관련된 그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이 개인정보에 대한 그 뭡니까?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정성 확보 조치를 이 B 업체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할 때 뒤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유형 1, 유형 1, 유형 3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정성 확보 조치가 해야 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가 규모가 이제 작기 때문에 유형 1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A라는 그 기업의 그 규모가 유형 1에 있으면은 이 B가 안정성 확보 조치해야 되는 건 유형 1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처리자의 유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A가 위탁을 주고 또 예를 들면 C라는 기업이 위탁 주고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죠? E라는 기업이 이렇게 주고. 그러면 여기 개인정보 A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C 플러스 B는 아니네. B, D, E의 개인정보 처리량, 개인정보 객체수, 정보 주체 그 수의 양에 따라서
유형 1, 2, 3이 나누어지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개인정보 보호란 전체를 고려해서 안전조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형 1은 뭐고 유형 2는 뭐고 유형 3은 뭡니까? 그러면 유형 1은 어떠한 거를 다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기서 20가지를 해야 된다면 유형 1 경우에는 뭐 한 15가지만 하면 되고 유형 2는 18가지를 하면 되고 유형 3은 이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제 뒤에 안전성 확보 조치를 강의를 할 때 그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 생명 주기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왔네요. 파기 21조. 보유기간의 경과, 뭐 2년 보관하겠다, 수집, 기간, 어, 이용 기간을 뭐 2년으로 했으면 2년 지나면은 파기해야 되죠. 처리 목적이 달성이 됐어요. 뭐 이벤트 해갖고 예를 들면 목적을 다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파기해야 돼요. 목적 달성. 그 시점으로 해서 5일 이내에 파기해야 됩니다. 5일 이내. 이 일자가 나오는데요. 일자는 혹시 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걸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어떤 규정이 있어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존을 해야 됩니다. 2년을 보존한다든지 5년을 보존한다든지 예를 들면 의료법에 의해서 뭡니까? 처방전, 네? 뭐 진료기록부, 뭐 이런 것들은 2년 또는 진료기록부는 뭐 5년, 뭐 이런 식으로 그 법령에서 그 규정한 게 있어요. 몇 년을 보관해야 된다, 몇 년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폐기하면 안 되고 보존을 해야 됩니다. 보존, 네? 보존을 해야 됩니다. 파기할 때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파기 대상 개인정보의 보존 시 파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 법령 규정에 따라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코드 DB에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개인정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레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목적은 다 달성을 했어. 네? 목적은 다 달성을 해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법을 보니까 2년간 보존해야 된대. 그러면 이 DB에서 떼내라는 거예요. 떼내서 별도의 DB로 갖고 와서 이거를 2년간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저장 관리를 해라. 왜냐하면 이게 같이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같이. 왜냐하면 이걸 같이 하면 이거는 항상 온 상태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행위 처리를 하다가 이게 유출이 되면은 괜히 이거는 파기했으면 유출이 되지 않을 개인정보였는데 여기 있음으로 해서 그냥 다 같이 유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되지 않는 거는 별도 보관하게 되면은 요거는 유출이 안 되고 유출이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 이제 파기할 때 완전 파괴, 소각, 뭐 부스트리는 거죠. 뭐 완전 파괴가 있고 디가우저를 이용하는 건 1회만 해서 이제 삭제하면 되고요. 하드디스크 포맷할 때는 반드시 3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10101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럴 때는 덮어쓰기를 한다. 그럼 3회 이상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 횟수도 시험에 나와요. 자, 일부 파기하는 경우에는 뭐 천공을 한다든지 마스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고 전자적인 파일 형태의 경우에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이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